3회 5월 20날 시행했었던 문제예요. 2023년 5월 23회 문제입니다. 5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셈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1회기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면 돼요. 만약에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인 설립신고 때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12월 31일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여기 봐요. 법인의 사업연도는 첫 번째가 정관에 정해놔라. 두 번째,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은 설립신고시 해라. 설립신고시 신고를 해라. 세 번째, 정관에도 정하지 않고 설립신고 때도 안 하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로 하겠다? 12월 31일까지로 하겠다. 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법령이나 정관에 정해놓으면 되고요. 혹여나 하지 않았을 때 법인 설립신고 때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번까지 맞고 3번에 신설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자 이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이 된다. 밑줄 쳐주세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이 된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연도 종료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일반적인 회사는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이내니까 몇 월 며칠까지?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해줘라. 직전 사업연도.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6번 의제 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의제 배당은 배당금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는 걸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흐름을 잠깐만 한번 볼래? 우리 여기 보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해요. 당기 순이익이 1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대표로 가겠죠. 재무상대표 차변에 뭐 들어가지? 자산, 대변에 부채, 그리고 자본이 들어갈 때 자산, 부채, 자본 들어가고요. 요 당기 순이익이 자본금 밑에 뭐라고 들어가지? 이익, 잉여금이라고 들어가요. 자본금 밑에 이익, 잉여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게 잘 봐. 요 이익, 잉여금을 처분을 합니다. 이익, 잉여금을 처분을 해요. 그래서 다 배당금으로 다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차변에 이익, 잉여금 없어지고요. 차변에 이익, 잉여금 100원 없어지고 대변에 만약에 현금 배당금으로 다 준다. 그럼 미지급 배당금이 100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차변에 이익, 잉여금 100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원. 자 이제 처분을 했으니까 네 배당금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원이 없어지고 개인 주주한테 돈 줄 때는 다시 누구한테 돈 줄 때? 개인 주주한테 돈 줄 때는 다준이 얘가 세금을 떼고 준단 말이에요. 세금 떼는 거 뭐라고 하지? 수금 15.4% 떼고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배웠죠? 참고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 주주 입장에서 2천만 원까지는 같이 2천만 원까지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처음 듣니? 14%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14% 지방소득세 배제하고 자 2천만 원 초과는 무슨 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종합과세를 하면 최고 몇 프로까지 있을까요? 45%까지 있어요. 그럼 배당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몇 프로 내는 거야? 45%까지 낸단 말이야. 그지? 배당금 1,000원 넘게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천억이 4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 반값가액가 세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깝잖아, 그지? 최소 어쨌든 15.4%를 내니까. 그래서 트릭을 씁니다. 어떻게 트릭을 쓰냐면 잘 봐요. 잘 봐요. 배당을 안 했다가 나중에 여기 봐. 배당을 안 했다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는 거야. 무상증자, 주식 배당도 아니고요.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그러면 분야가 어떻게 되냐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식을 주주한테 무상으로 교부를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공짜로 줍니다. 그럼 분야가 이렇게 돼요. 대변에 자본금 늘어나고요. 대변에 자본금 늘어나고 차변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차변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와요.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재무상태표가 차변에 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자본이 100만 원 늘어나는 거야. 자본금이 이렇게 100원 늘어납니다. 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주는 돈으로 받은 게 아니지, 그치? 하지만 뭘로 다 받았어요? 주주는 주식으로 받았죠, 그쵸? 그 주식 팔면 돈 돼, 안 돼? 되잖아. 여기 봐요. 주주는 돈으로 안 받고 주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주주는 주식을 수령을 했어요. 주식을 수령을 했습니다. 이 주식 수령하고 처분하면 배당의 효과가 있잖아요. 배당의 효과가 있는 거야. 좀 거쳐서 받았을 뿐이지. 장사해서 버는 돈이잖아. 장사해서 버는 돈을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공짜로 받아서 그 주식을 파는 거지. 그럼 배당의 효과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제배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해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제배당이라는 말 쓰는 거야. 의제배당. 배당금은 아니지만 돈 먹고 장사해서 버는 돈이잖아. 배당금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여기 잠깐만 여기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큰 틀에서 우리 재경관리사 수준으로 가르쳐줄게. 알았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재경관리사 위로 가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습니다. 잘 봐야 돼. 그냥 우리 재경관리사 수준에서까지만 설명을 해주면은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하면 이거는 의제배당이에요.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본잉여금을 이렇게 자본에 전입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의제배당이 아니에요. 왜? 자본잉여금은 얘는 의제배당이 아니야. 얘는 의제배당이고요. 자본잉여금은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서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식 주고 그 주주가 그 주식을 팔아서 돈 벌어도 그건 의제배당이 아니라고요. 얘는. 근데 얘는 장사해서 버는 돈이지, 그치? 장사해서 버는 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주식을 공짜로 줬어. 주주는 그 주식을 받아서 처분을 하면 돈을 받지? 그냥 배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의제배당이라는 말 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여기서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재경관리사 수준에서는 거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 일단 6번 문제를 먼저 풀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 사용량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배당으로 의지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 봐봐.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은 의제배당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1번 틀린 거고요. 2번 자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일단 칠판부터 정리해라. 네, 지우고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문장은 칠판 두고도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수익 마이너스 그냥 바로 재무상태표로 갈게요. 자, 보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죠? 부채, 그 다음에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의 지분율이 자본금의 지분율이 A가 50%고요. B가 50%입니다.
B가 50%. 만약에 얘가 그냥 5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A의 자본금은 250원, B도 얼마가 되는 거죠? 250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잉여금이 얼마 생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00원이 생겼었다고 그랬죠, 그쵸? 장사에서 버는 게 얼마 있어? 100원 있잖아. 이것도 A가 몇 프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50%. B가 몇 프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50%. 50원씩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잖아, 그치? 자기 지분만큼 내 모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B가 이 회사를 나가겠대. B가 이 회사를 나가겠대요. 야, 나 사정이 있어서 회사에 더 이상 경영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 내 지분 좀 빼줄래?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B가 투자한 거 250원에다가 버는 돈 50원 합쳐서 얼마 가져가야 되는 거야? 350원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자, 여기 봐. 이렇게 거리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 중 50%를 매입. 여러분들 전산회계에서 이런 문제 본 적 있어요. 소각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소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 회계에서 소각이라는 글자는 무조건 감자에 감자. 이게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이 얼마? 250원. 근데 대변의 현금은 얼마 나갈까요? 대변의 현금은 300원이 나가지. 왜? 이것만 빼가? 이것도 같이 빼가겠지, 그치? 이거 선생님한테 재미있게 배운 사람은 주식회사 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뻔할 거야. 자, 어쨌든 250원 버는 돈 50원 해서 얼마 가져간다고요? 300원. 그 나머지 50원은 뭐 갖고 나간 거야? 이익잉여금을 갖고 나간 거지, 그치? 이익잉여금을 갖고 나간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익잉여금으로 분개를 하지 않고 뭘로 분개를 하느냐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돈이 더 많이 나갔지, 그치? 그래서 이걸 감자차손이라고 하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감자차손이란 말 쓰는 거라고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시험 문제에서 감자차손이란 말 쓰는 거야. 근데 진짜 우리 이익잉여금이잖아. 돈이 누구한테 나갔어? B한테 돈이 나갔지, 그치? B는 자기 투자 지분 외에도 돈 버는 거 갖고 나갔지? 이것도 의제 배당이네. 다 같이 이것도 뭐라고요? 의제 배당에 속하는 거야. 의제 배당. 그래서 주식에 잘 봐요. 주식의 취득가액이 B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였었는데 처음에 취득가액이 250원이었었지, 그치? 그런데 나중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쵸? 자본 감소 도구로 인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치? 250원짜리를 얼마에 가져갔습니까? 300원. 300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초과했습니까? 초과한 금액이 50원 초과했죠, 그쵸? 배당금으로 보겠다. 이것도 의제 배당입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취득가액보다 더 많이 가져갔죠, 그쵸? 50원만큼 이익잉여금을 빼간 거야. 이것도 의제 배당이라고요. 의제 배당. 우리가 전산회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개했었던 게 실무에서는 다 세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B가 이 회사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미 발행된 주식 중 B의 지분에 해당한 만큼을 소각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B는 내가 투자한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것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300원, B의 자본금은 250원. 그럼 50원만큼 이익잉여금을 빼간 건데 분계상에서 이익잉여금을 안 쓸 뿐이라고. 분계상에서 어떤 말 쓴다고요? 감자차손이라고 하는데 저게 돈 버는 거 빼간 거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무슨 배당으로 보겠다?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동그라미 한 번만 더 읽어볼게. 자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여기 봐요.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주주가 가져가는 금전이 얼마에 3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밖에 재산가액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 이게 처음에 이 사람이 250원 들어가지, 그렇지? 250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이거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의제 배당이란 법인의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잉여금을 이런 식으로 빼가잖아, 그치? 잉여금을 아까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빼갔지, 그치? 이번에는 감소를 통해서 빼갔단 말이죠. 이거 다 배당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법인이 해산합병 등 분할 등으로 인해서 보유하던 주식 대신 받는 금전 등의 재산가액이 밑줄 쳐주세요. 주식 대신 받는 금전 등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의제 배당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초과해서 돈을 받으면 다 뭘로 다 간주를 해버리겠다? 의제 배당으로 간주를 해버리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말이 문장이 어려워서 제가 분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야. 자, 다음 자료로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직장체육비는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출자 임원 소액지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송금불산입됩니다.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 송금불산입, 교통사고 벌가금 송금불산입,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두 개 합치면 얼마? 250만 원.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8번 문제를 한번 볼까? 인건비 내역이다.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은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본사의 인건비는 판매관리로 처리하였고 건설본부의 인건비는 단기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회계장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직원 관련된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직원 관련된 거는 왜? 직원은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임원만 따지면 된다. 자, 임원 따져보자. 본사가 1억 5천만 원 나와 있죠? 1억 5천만 원에 몇 퍼센트? 1억 5천만 원에 몇 퍼센트? 40%. 40%가 한도액이잖아, 그치? 그러면 6천만 원인데 얼마 지급했어요, 여러분들? 7천만 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지? 얼마 더 추가됐니? 1천만 원. 옆에다 메모 한번 해봐요. 1천만 원. 1천만 원. 그 다음에 건설본부. 1억 원에 40%면 4천만 원이 한도액이죠, 그쵸? 그런데 얼마 지급했어요? 6천만 원 지급했죠? 얼마 더 추가됐어요? 2천만 원. 옆에다 2천만 원 메모 한번 해보시고요. 2천만 원 메모했어요? 그럼 두 개 합쳐서 임원 상여 한도추가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죠. 송금불산이 임원 상여 한도추가 3천만 원 상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 공사 원가 명세서. 공사 원가 명세서에 재료비가 들어가죠. 재료비.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재료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노무비. 노무비에 인건비가 들어가죠. 노무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공사 경비가 들어가죠. 공사 경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진행 중이면은 이거 다 더해서 1번, 2번, 3번 모두 더해준 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지금 임원 것만 따질게요. 원래 여기 잠깐만 보시면 원래 얼마가 들어갔었어야 되느냐면 4천만 원만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상여금만. 인건비 중 상여금만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뭐만 고려를 하자고요? 상여금만. 상여금이 1억 원에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40%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4천만 원만 들어갔었어야 돼.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이 4천이 됐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 줬다고 나와 있어요? 6천만 원 줬다고 나와 있죠? 얘가 6천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가 6천만 원. 그러면 자산이 얼마만큼? 2천만 원만큼 과대 계상됐잖아. 자산이 2천만 원만큼 과대 계상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임원 상해 한도 추가 3천만 원 말고 별개로 얘가 2천만 원만큼 자산이 과대 계상된 거야. 그래서 자산을 빼주는 세무조정을 송금산입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송금산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송금산이 건설 중인 자산 2천만 원 마이너스 6억 이렇게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사는 판매가리비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본사는 판매가리비니까 손익계산서가 있겠네. 손익계산서에 점점점점점점 여기 판매관리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본사 직원, 본사 인건비는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비용 처리되는 거지 자산 처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판매관리비는 어차피 비용이니까 상관할 게 없는데 공사 원가의 인건비는 자산을 구성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집값이 왜 비싸다라고 그랬어? 건설 자재값이 올라가서 비싼 것도 있지. 얘가 올라가서 비싼 것도 있지만 뭐가 올라갔어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지죠.
그죠? 안 그래도 비싼 집값인데 돈을 더 많이 줬잖아, 그치? 4천만 원만 줘야 되는데 얼마 줬다고 그랬어? 6천만 원 줬으니까 2천만 원만큼 너무 많이 줘서 자산이 과대계상된 거야. 그래서 자산이 과대계상되면 송금산입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잠깐만, 만약에 본사 거만 나와 있어, 본사 거만, 본사만 나와 있으면은 얼마가 답이 될까? 1,0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오른쪽 하나만. 이해가세요? 1,000만 원만 답이 되는 거야. 근데 건설본부 때문에 일단 상여금 한도 추가된 거 3천만 원 상해 처분해 주시고, 건설본부는 자산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산이 과대계상돼서 2천만 원만큼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천 인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발생주의에 따라 장부상 미수수익을 계산한 경우 입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미수수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수수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볼까? 미수수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 징수 대상. 미수수익이 있고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원천 징수 대상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예금의 이자, 국내 예금의 이자. 국내은행, 여기 봐요. 국내은행 쉽게 얘기해서 예금의 이자. 얘는 국외은행 예금의 이자. 그리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분계를 똑같이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분계를 한단 말이에요. 분계는 똑같아요. 분계는 국내은행이나 여기 봐요. 국내은행이나 국외은행이나 분계는 똑같다고요. 대표이사 가지입금 인정이잖아. 다 똑같이 미수수익, 이자 수익 하는데 얘네는 입금불산입이에요. 입금불산입 미수수익, 마이너스 유고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는데 얘네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얘네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요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인수 대상 국내 예금 미수수익은 입금불산입했다가 나중에 받을 때 세금 내면 되는 거고요. 얘네는 원천인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정할 게 없다. 동그라미 1번 문제 한번 봐요. 원천 인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그쵸? 발생지에 따라 장부상 미수수익을 계산하면 입금으로 인정한다. 세무조정 없다고요. 세무조정 없다.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상당액과 비용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을 한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그러니까 당해년도 임대료는 입금과 송금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경과한 기간이 당해년도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한번 경과한 기간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당해연도의 임대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일반적인 거는 그치? 대금이 청산이 돼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그죠?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론상은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법인이 잉여금 처분으로 수입하는 배당금은 밑줄 쳐주세요. 잉여금 처분으로 수입하는 배당금은 밑줄 쳤어요? 잉여금 처분 결의 1 이렇게 써보세요. 잉여금 처분 결의 1. 잉여금 처분 결의 1이 수입 시기가 되는 거예요. 즉 그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한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야.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 밑줄 쳐봐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 밑줄 쳤어요? 무기명 이렇게 써보세요. 무기명. 무기명의 의미가 뭐니?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름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지만 일반적인 것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는 겁니다. 자, 잉여금 처분 결의일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잠깐만 고개 들어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했을 때 2025년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자, 2024년도에 여기 잠깐만
2024년도 법인세 언제까지 내니? 요 기간에 법인세를 언제까지 내요? 2025년 몇 월 며칠까지 법인세를 내는 거야? 3월 31일까지 법인세 내죠? 맞지? 작년 법인세 올해 3월 말에 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얘기는 결산이 이때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결산이 이때 끝난다는 얘기예요. 결산이 끝나야 법인세를 내지, 그치? 결산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익을 계산했다는 얘기지. 이때 이익이 계산이 되면 뭐가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배당이 결정이 돼요. 배당이 결정이 돼요. 이익이 계산이 되면 처분을 내서 배당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4월 달에, 다시 몇 월 달에?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해요.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돈 없으면 지금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쵸? 그러면 언제 기속시기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잉여금 처분 결의일. 2025년 뭐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잉여금 처분일. 이때가 배당이 결정이 됐다고 그랬죠? 이때에 입금으로 보겠다. 즉 2025년도에 받음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배당은 언제 신고를 하면 돼? 그러면은 그 다음 년도 5월에 신고를 해주는 거지. 맞잖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년도 5월이잖아. 선생님 이거 2024년도 거잖아. 근데 세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해석하는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봐요. 2024년도에 장사한 거에 대한 법인세를 3월 말까지 내요. 이 얘기는 결산이 2월쯤에 끝난다는 얘기야. 2월쯤에 끝나면은 2월 달쯤에 이익 처분에서 배당금이 결정이 되는데 요 이익 처분일이 바로 잉여금 처분 결의일, 배당금의 귀속 시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2025년도에 배당금이란 얘기지. 2025년도에 배당금이니까는 내년 몇 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2천만 원 넘어가면 5월 달에 배당금 신고를 해줘야 된다고요. 배당소득세를 납부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4번에 틀렸어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범위의 결정 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법인세법에서 내용연수를 다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 예를 들면 기계장치의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에요. 8년.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에요. 법인세법에서 정해놓은 게. 근데 어떤 회사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어떤 회사는 기계를 많이 사용 안 해요. 많이 사용하는 회사는 기계의 수명이 빨리 닳겠지, 그치? 사용 거의 안 하는 회사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사정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 내용연수라는 말 쓰는 거야. 그러면은 8년 곱하기 25% 하면 2년이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년을 해서 최소 6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신고 내용연수라는 말을 쓰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뭘 따르겠다? 기준 내용연수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작은 중소기업은 다 기준 내용연수 갖고 하겠지, 그치? 큰 회사나 뭐 이런 거 따져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자산가액과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여 법인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할 때까지 재반 비용을 포함하며까지 맞아요. 건설자금 이자도 포함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도 포함해. 건설자금 이자가 뭐니? 대출이자 얘기하는 거죠. 예, 대출이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2번이 틀렸습니다.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 공제하고? 1,000원 공제하고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법에서 유형, 무형자산 구분 없이 잔존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 세법에서의 잔존가액은 빵원으로 봐요. 다만 받아 적어주세요. 단 정률법인 경우에는 정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정률법인 경우에는 정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취득 원가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본다. 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취득 원가의 5%, 취득 원가의 5%를 뭘로 본다고요? 잔존가액으로 보겠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7월 1일에 작년 7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관련된 자료이다. 동자료를 기초로 해서 당해년도 상각범위액을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네요. 취득원가 얼마라고 나와 있니? 6억. 근데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 있어요? 2억 있죠? 그치? 자본적 지출액은 그냥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6억 플러스 2억 하면 얼마? 8억이죠. 다시 한번 6억 플러스 2억 하면 얼마? 8억. 나누기 내용연수 4년. 2억 나오네. 3번.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액법은 여러분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잖아. 근데 취득원가가 6억인데 자본적 지출액이 2억 있죠, 그쵸? 그러니까 도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요. 6억에서 2억 떼주면 8억. 나누기 4년에서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12번. 자, 투자 목적으로 회사 주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3위일에 김상일 대표이사는 자신의 향후회로부터 밑줄 쳐주세요. 향후회로부터. 일단은 제가 정리해드렸었는데 향후에 기부하는 거는 무슨 기부금이라고 그래서 특례야, 일반이야, 기타야? 기타를 옛날에는 비지정기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지정기부금이니까는 일단 답은 무조건 3번은 아니네, 그지? 일반기부금은 아니죠, 그쵸? 3번은 아니야. 1, 2, 4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80억에 8으래요. 80억에 8으래요. 동 건물의 시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대표이사의 향후에는 주식회사 3일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비싸게 팔으라는 얘기야? 싸게 팔으라는 얘기야? 싸게. 저가 양도시에는 잠깐만 여기 볼래? 저가 양도시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때는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가 100억이죠? 맞니? 100억을 얼마에 팔으래요? 80억에 양도 하면은 얼마만큼? 20억만큼이 부당행위야. 20억만큼이 부당행위. 그래서 입금산입해야 돼요. 입금산입 부당행위 20억, 상여로 처분됐든 등자라고 쓸게요. 상여 등. 대표이사면 상여, 주주면 배당, 관계회사면 기타 사회이주. 한 번만 다시.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면 뭐라고요? 상여. 이 거래가 상여. 주주랑 거래를 했으면 뭐라고요? 배당. 관계회사랑 거래했으면 뭐라고요? 기타 사회 유출이야.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면은 이거는 의제 기부금으로 본다고요. 의제 기부금으로 보겠다고요. 근데 시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억이라고 그랬지? 100억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봐봐. 저가양도 했을 때는 곱하기 1 마이너스 30%. 고가 매입했을 때는 플러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저가양도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자 100억 곱하기 70% 하면 70억이네요. 70억인데 얼마의 양도를 하는 거예요? 80억의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가양도가 아니지, 그치? 기부금은 없다. 비싸게 파는 건데 뭐, 그죠? 기부금이 있다 없다? 없다. 답은 4번 세무조정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다시 한번. 시가 곱하기 1-30% 했더니 70억 나오잖아. 70억짜리 80억에 팔았잖아. 기부했어? 화냈잖아. 거꾸로 비싸게 받았지. 그러니까 의제 기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세무조정할 것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주의까지 빨리 써보세요.